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네버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증시는 혼조를 좀 보였는데요. 다우가 무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물론 너무나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가라는데 또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고요. 종목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빅테크 쪽으로 반등 시 쏠렸던 그러한 무게의 추가 다른 종목들로 더 퍼져나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그러한 또 분석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빅테크만 바라보셨다면 시선을 조금 옮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수 마감 상황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3%대 상승하면서 5,600 초반에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85% 하락하면서 17,700선까지 밀렸습니다. 다우지수는 반면 0.16% 소폭 강세를 보였고요. 41,240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7월에 내구재 수주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그 주문량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최소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주문을 가리키는 게 내구재 주문이라고 하는데 전월 대비해서 9.9% 급증한 숫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고 하고요. 내구재 수주는 지난 6개월 중에 5개월 동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항공기 주문이 둔화가 되면서 6.9%로 그 하향 조정이 된 바 있었는데 한 달여 만에 크게 올랐다는 점 굉장히 괄목할 만하다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국제유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간밤에 또 한 번 튀었습니다. 무려 WTI는 2.9%의 상승, 장중에 3%도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역 충돌이 결국 리비아 석유 생산 중단 그리고 석유 수출 중단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산 원유 다 올랐고요. 브렌트유는 종가상 배럴당 81달러가 돌파가 됐고요. WTI는 77달러로 올라선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5시 20분경이 되겠는데요. 엔비디아 이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1분기 대비해서 이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할 거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인데 만약에 이를 하회할 경우에는 주가가 미끄러질 수도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간밤에 있었습니다. 2%의 하락으로 현재 주가 126달러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전체 맵을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만큼 빅테크 종목들이 더 많이 좀 빠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혼조를 보이긴 했지만 M7 종목들에 있어서도 좀 유독 하락에 빨간불이 보이시죠? 엔비디아와 테슬라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또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2%대 그리고 AMD가 3%, 브로드컴이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4% 가까이 그리고 퀄컴의 주가도 2%대, 인텔도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장비 종목들도 일제히 모두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다른 빅테크 종목들 좀 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0.79% 하락했고요. 반면 지금 9월 9일에 또 신제품을 발표를 하는 애플의 주가는 강보합권, 구글도 0.3%대 지켜냈지만 메타의 주가는 1%대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위에 아마존도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고요. 이미소비재단에 있어서는 홈디포도 좀 조정 보였지만 그래도 로우스는 강보합 보이면서 모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스타벅스의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밤사이에도 1.7% 강세를 보였고요. 치폴레의 주가도 2%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러한 먹는 것 관련한 종목들이 정말 좋죠. 그중에서 까바라고 지중해식 관련한 레스토랑의 주가도 계속해서 연중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스윗그린 또 샐러드 관련한 기업이죠. 이 레스토랑의 주가도 계속해서 연중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단이 어제 조정 가운데서 좀 돋보이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월마트 강세 그리고 코스트코가 1.5% 올랐고요. 코카콜라의 주가도 1%대 중반.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점에서 탄산음료 가격의 인상 소식이 있죠. 미국에서도 관련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워낙에 필수 소비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올려도 탄산음료를 찾는 분들은 계속해서 마시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WTI 기준으로 77달러 선에 임박해 있는 가운데
지금 관련한 에너지주들의 움직임들 양호합니다. 엑스모빌이 2%, 코노코필립스 1.94%대 올랐고요. 쉐보론은 상승폭이 좀 적긴 하지만 0.6%대 올랐습니다. 유틸리티 관련한 섹터도 괜찮았고요. 반면 헬스케어 종목들은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일라릴리가 소폭 하락, 반면 존슨앤존슨은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보였고요. 금융주가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 중에 하나로 또 꼽히죠. 금융주 가운데서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상승 보였지만 지금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했고요. 웰스파고의 주가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카드사 중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럼 특징적인 종목들 4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특징주 4가지. 먼저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전기 트럭 화제로 굉장히 말이 많죠. 일론 머스크 CEO가 간밤 텍사스 오스틴 그 본사에 구축을 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실물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X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사진을 올렸고요. 지난 6월 초에 이 테슬라의 AI 기술 개발을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짓고 있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에서 5조 6천억 원치를 사들일 거다라고 말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밤 실물로 공개가 됐습니다만 주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테슬라가 3.23%의 하락을 보이면서 213달러에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인텔인데요. 인텔 하락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통제를 막기 위해서 거액의 자금을 들여서 이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이 포함이 된 자문위원단을 고용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를 통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간밤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선 인텔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죠. 일부 공격적 투자자들은 오히려 미국 정부의 지원이 들어갈 거라서 현재가 인텔의 저평가 부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간밤 주가는 2%가량 하락했었고요. 올 한 해 참 부진의 늪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55%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간밤 1.8% 하락으로 20달러에서 종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핀도더 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PDD 홀딩스 올라와 있는데요. 핀도더의 모회사 핀도더 홀딩스가 오늘 급락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개장 전 거래에서부터 무려 14%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2분기 매출이 970억 6천만 위안을 기록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가 1,000억 위안이었다 보니 예상치에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준에서 그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녹록지 못했던 건데 핀도더가 식품에서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공격적인 할인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나오지 않자 오히려 주가가 골이 더 깊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자, 오늘 종가가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뚝 떨어져 있죠. 오늘 28%의 급락으로 100달러에서 종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솔라엣지 테크놀로지, 태양광 관련주 살펴볼 건데요. 지난 분기의 손실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자율은 너무 높았었고요. 유럽에서 태양광 수요는 둔화가 크게 됐었고요. 판매 채널의 재고 증가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아울러서 간밤 CEO가 이 사임을 하는 등 경영 구조에도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간밤 솔라이즈 테크놀로지스가 9%의 급락 보이면서 26달러에서 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4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스랩 이유린 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주식 관련해서 저희가 항상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머니네버슬립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나 컨텐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 포인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모멘텀 과연 언제까지일까?
지금 시장이 사실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하고 나서 이 금리 인하 9월 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모멘텀만 바라보며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버텨내고 있다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모멘텀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이 금리 인하 모멘텀을 두고 최근 시장에서는 분위기를 크게 주도할 만한 모멘텀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날 역시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는 크게 별달리 없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나마 금리 인하 기대감만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드 스테이션의 글로벌 시장 전략 총책임자인 데이비드 러셀은 연방준비제도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은 이 시장의 발언이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다만 관건은 이 소재가 언제까지 영향력을 가질지입니다. 만약 연준이 예고한 대로 연내 금리 인하가 한 번에 그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래전부터 선반영되어 있던 만큼 이 시장을 주도하던 힘을 잃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크거나 또 연말까지 여러 차례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면 이 모멘텀은 유지가 될 수 있겠고요. 일단 금리 인하 폭이나 횟수에 있어서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9월은 25bp 인하가 유력한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연내 3차례 금리 인하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발 수석 투자 전략가는 연준이 9월과 11월 또 12월에 25bp씩 인하하면서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연준은 자신들이 시장의 감각에 뒤처지지 않았다는 걸 알리고 싶어 하지만 또 동시에 지나치게 빨리 감축 모드로 들어가는 건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에 나섰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 모멘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예상하는 그만큼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 여부, 그리고 사실 첫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도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관련된 변동성이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한입뉴스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대토불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메타가 세인지 지오 시스템과의 계약을 발표를 했는데 미국 내 지열 에너지 사용의 확장 계획 때문에 이런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150메가와트 정도는 약 3만 8천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긴데요. 대토불이가 뭐죠? 이 대토불이는 데이터 센터와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가져와 왔는데요. 네. 이 다름이 아니라 메타가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네. 세이지 지오 시스템과 지열 에너지를 구매하는 계약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150메가와트 규모의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7년까지 첫 번째 단계를 완료한 이후에 미국 내에서 지열 에너지의 사용을 크게 확장한다는 계획인데요. 150메가와트면 약 3만 8천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네, 대토불이 이제 우리나라 말입니다. 미국 용어도 아니고요. 관련한 내용들, 이제 전기에 관련한 내용들이 첫 번째 아닌 뉴스였고요. 두 번째 소식은 머스크 얘기입니다. 머스크가 정계로 간다. 뭐 얘기는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었죠.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내각 기용에 대한 의사를 정말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AI나 비용 절감 관련한 자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당선 시 정말 머스크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높아지게 될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일정이 허락한다면 그를 자신의 내각에 기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머스크가 워낙 바쁜 상황이라 연방정부의 비용 절감 자문 역할을 맡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는 인터뷰를 통해서 머스크를 천재라고 칭하면서 그가 AI 및 비용 절감과 관련해서 매우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이 또 크게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어진 아이디 뉴스는 나이키 이야기입니다. 나이키가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크죠. 그래서 NBA 스타를 모두 총출동시켰습니다. 나이키 조던 브랜드는 선수들과 중국 투어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요. 루카 돈치치,
뭐 자이언 윌리엄스 등의 선수들이 참여를 해서 과연 이러한 이벤트가 중국 시장의 수요를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될지 그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나이키의 조던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제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후원 선수들과 함께 중국 투어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을에 예정된 이 투어에는요, 루카 돈치치, 또 자이언 윌리엄스, 제이슨 테이텀 등 이 조던 브랜드의 시그니처 신발을 보유한 스타 선수들이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이키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1년의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최근 고전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 역시 끌어올릴 수 있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입 뉴스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입 뉴스는 어떤 걸까요? 30%가량 하락한 핀두어더 소식입니다. 테무의 모기업이죠. 우리 시청자분들 테무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핀두어더 홀딩스가 주가가 밤사이 급락을 했습니다. 성장 둔화 그리고 경쟁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그 원인이었는데 실적이 사실 이번 분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매출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드라마틱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는데요. 회장 겸 CEO인 레이 첸은 성장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적이 많이 안 좋았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의 모기업이죠. PDD 홀딩스의 주가가 26일 28.51% 급락했습니다. 테무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경고와 더불어서 경쟁사인 바이트댄스 및 알리바바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PDD의 공동 창립자죠. 레이 첸은 현재의 성장 궤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테무나 쉰, 많은 중국의 저가 커머스가 정말 전 세계를 모두 잠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벌지 못한다면 과연 이 업계는 어떻게 변화가 생기게 될지도 주목해볼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식료품 관련한 두 기업의 합병 이야기입니다. 크로거와 엘버트슨이 기업의 합병을 할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서 슈퍼마켓 공룡이 탄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좀 얘기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올라가고 또 임금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거와 엘버트슨 두 기업이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연방법원 심리 때문인데요. 2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크로거와 엘버트슨은 연방법원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FTC는 미국 거래 유통기업인 크로거와 엘버트슨이 합병하게 되면 식료품 가격은 올라가고 또 슈퍼마켓 노조원들의 임금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합병 당사자들은 더 거대한 라이벌인 아마존과 월마트와 경쟁하기 위해선 합병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 크로거 엘버트슨 합병 거래는 미국 식료품 산업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법원 심리는 대략 3주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로거의 로드니 맥멀린 CEO와 또 엘버튼슨의 비백 산카라 CEO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두 기업은 지금 합병이 굉장히 간절한 상황인데 향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합병이 간절한 크로거와 엘버트슨은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러 약속을 내놨습니다.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10억 달러, 또 근로자 임금 및 복리 후생을 위해서 10억 달러, 또 매장 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13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반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회사는요, 약 600개의 매장을 CNS 홀세일 그로셔스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과 제안에도 불구하고요, FTC는 이번 거대한 합병이 미국 전역에서 최소 550개 도시와 마을에서의 경쟁을 해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C는 크로거와 엘버트슨에 비해서 경쟁력이 훨씬 뒤떨어지게 되는 SNC 홀세일 그로셔스가 인수자로 나선 것에 대해서도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보여주기식의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식료품 가격이 퍽 민감한 시기에 크로거 엘버트슨의 M&A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산업과 증시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지는 꽤 되었기 때문인데 최근 몇 달 동안 물가 상승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높아진 물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도 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지금 현재 부통령으로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식료품 가격의 이 증가, 인상을 좀 저지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정권에 또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합병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녹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합병 소식 들려오고 있는 두 기업의 주가 움직임은 또 어땠을까요? 네, 주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크로거의 주가는 26일 1.58% 상승하면서 52.77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올해 들어서는 약 14% 올라가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같은 기간 엘버트슨의 주가는 8.72%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뉴스는 애플 소식입니다. 9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애플의 신제품이 공개가 되죠. 네, 맞습니다. 애플이 조만간 아이폰과 애플워치의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애플은 26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아이폰 16과 또 애플워치 10 등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매년 9월 또는 10월에 최신 아이폰을 선보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에는 이 신제품 발표가 9월에 집중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만약에 아이폰 16이 발표가 된다면 더 큰 화면과 새롭게 디자인된 카메라 범프, 또 새로운 색상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애플의 웨어러블 기기인 애플워치 10에서는 더 빠른 반도체 칩이 탑재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모델과 함께 최신 버전의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버전은 iOS 18입니다. 이 업그레이드에는 일상적인 사용을 위한 인공지능 기능이죠. 애플 인텔리전스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의 CFO 자리에도 변화가 좀 생길 예정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최근 애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CFO 교체입니다. 애플은 26일에 루카 마에스트리 CFO가 2025년 1월 1일부로 자리를 옮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마에스트리 CFO는요, 정보 시스템 및 기술, 또 정보 보안, 부동산 및 개발을 포함한 기업 서비스 팀을 이끌게 된다고 하는데요. 대신 케반 파렉 재무계획 및 분석 담당 부사장이 CFO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고 합니다. 마에스트리 CFO는 훌륭하게도 최고 재무 책임자 역할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CFO로 재직하는 동안에 필수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강력한 재무 규율을 실천했는데요. 그 결과 서비스 매출이 5배 이상 성장하는 등 회사의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애플의 팀 쿡 CEO는 루카 마에스트리는 오랜 기간 동안 애플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파트너였다며 최근에 회사의 재무 성과를 개선하고 또 주도하며 주주들과 소통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 재무 규율을 심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10년 넘은 기간 동안 케반 파렉은 애플의 재무 리더십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멤버였으며 회사를 안팎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애플 주가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애플의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현지 시간 26일 0.15% 오른 227.18달러의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애플의 주가는 22.38%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 신제품 발표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가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16 시리즈에는 드디어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 그 서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탑재하게 되는데 이게 또 추가적으로 유료 서비스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니까 이번 분기에 얼마나 많은 가입자들이 있을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또 서비스 쪽에 있어서의 순이익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이 될지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머니레버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레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레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